법무법인 회의실, 봉인된 유언장이 열리는 순간 미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전 재산은 장남 박철수와 차남 박진수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자 미자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막내딸 박미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철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미자야. 서울 망원동의 작은 단독주택. 이른 아침 햇살이 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박미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정갈하게 국화 한 송이를 놓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미자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교단에 섰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계시죠?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그리웠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미자의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형들은 오늘도 전화 한 통 없네요.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큰오빠 박철수와 둘째 오빠 박진수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떠났지만 그 후로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미자는 아버지의 빈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병수발은 모두 미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항상 뒤로 빠졌습니다. 내가 막내딸이라서 당연한 건가요? 미자는 어머니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오랜 세월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가르쳐왔던 미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항상 작아져야 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버지의 안경을 보며 미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미자를 가장 아껴주셨지만 표현에는 서투르셨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는 엄하셨지만 딸에게는 늘 따뜻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유산 이야기는 아직도 못 꺼내고 있을까요? 미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빠들은 장례식 직후부터 법적 절차를 운운했지만 정작 미자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자는 교수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고 이 집도 전세였습니다. 부모님 병수발로 인해 개인적인 저축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반면 오빠들은 각자 안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며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서 아버지의 다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서로 사랑하셨구나.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없고 오빠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자는 어머니가 즐겨 가시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핏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다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도 오빠들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기 전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체를 보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집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드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별 법무법인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고 박만석 씨의 유족이신 박미자 씨 맞으신가요? 미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공개를 위해 유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그동안 오빠들이 법적 절차를 운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셨을까, 자신에게도 무언가 남겨주셨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헌신했던 지난 세월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전해졌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미자는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들어서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리자 한별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큰오빠 박철수와 둘째 오빠 박진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진수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자 왔구나. 철수가 시큰둥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생했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안녕하세요. 미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오빠들이었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김정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유족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테이블 주위에 세 남매가 앉자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봉투를 뜯는 순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유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 박만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재산은 장남 박철수와 차남 박진수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한다.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파주 소재 토지는 박철수에게, 정기예금과 주식은 박진수에게 상속한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유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진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아직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막내딸 박미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 순간 미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고요?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언장에는 두 아드님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한 건 우리들이고 미자는 딸이잖아. 오빠, 그건 아니죠. 미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부터 아버지 마지막까지 제가 다 했는데요. 진수가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것은 미자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항상 뒤로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요?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버님의 서명과 도장이 있고 공증인의 확인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유언장입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겪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간병했던 날들, 병원을 오가며 지친 몸을 이끌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는 언제 시작하면 되나요?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상처가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진수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가 나중에 따로 뭔가 해줄게.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정말 이런 것이었을까요? 미자의 마음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돌아온 미자는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미자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미자는 마음을 달래려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던 서재에서 미자는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낡은 만년필, 돋보기, 그리고 여러 권의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기를 쓰셨구나. 미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에서 아버지의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일기 내용을 읽어보니 아버지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자가 오늘도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고맙고 미안하다. 큰아들들은 바쁘다고 하지만 미자만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 미자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을 사랑하셨고 고마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왜 자신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문득 미자는 며칠 전 본 유언장의 아버지 서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컸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일기장의 글씨체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서둘러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참고용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일기장과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순간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글씨체가 명백히 달랐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는 반듯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지만 유언장의 서명은 어딘가 어색하고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만석이라고 쓸 때 만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빼셨는데 유언장의 서명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석자를 쓸 때 항상 네모 반듯하게 쓰셨는데 유언장에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글씨가 맞나? 미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어머니의 평소 주치의였던 박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진료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은 어떠셨나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손목에 힘이 없어서 글씨는커녕 수저도 제대로 드시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럼 글씨를 쓰시는 것도 힘드셨겠네요? 네,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손떨림도 심하셨고 의식도 오락가락하셨거든요. 미자는 박 원장의 말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실 수 있었을까요? 한의원을 나온 미자는 곧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김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었습니다. 미자야,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들겠구나. 김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 오히려 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지. 정말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미자만이 내 마지막을 지켜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런 분이 유언장에서 미자를 빼놓으실 리가 없어. 김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미자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다시 한번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상속이라는 말 대신 물려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언장에는 상속한다라는 법률 용어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이라는 단어도 아버지가 쓰시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적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유언장, 뭔가 이상해.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글씨체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평소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아버지는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큰오빠가... 미자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형제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장례식 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법적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유언장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도 철수였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큰오빠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언장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자의 마음에는 의문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미자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변호사가 된 최성민을 떠올렸습니다. 최성민은 미자가 국문학과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특히 정의감이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용기를 내어 최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사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미자는 최성민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은 아담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최성민은 미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최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 글씨체의 차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상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성민은 유언장 사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위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날짜와 공증 부분이 매우 수상해요. 정말 그럴까?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단 공증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알아봐야 해요. 최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최성민은 즉시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고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최성민의 적극적인 모습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혹시 아버님이 마지막에 입원하셨던 병원 진료 기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성민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였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미자가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와 최성민은 함께 아버지가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하자 담당 직원이 서류를 뽑아주었습니다. 이게 고인의 마지막 한 달간 진료 기록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최성민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보세요. 유언장에 기록된 날짜에 아버님은 의식 혼미, 언어불능 상태였다고 나와 있어요. 미자는 그 기록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언장을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 유언장은 완전히 가짜라는 뜻인가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최성민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그날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최성민은 공증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네, 그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이 답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신 분은 고인이 아니라 아들분이셨습니다.
박철수 씨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최성민이 미자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완전히 조작된 것 같습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런데 도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최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에 사용된 도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분실 신고된 적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해요. 다음 날 최성민은 동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유 원장 작성 2달 전에 분실 신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아버님 도장이 분실 신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 아세요? 최성민이 물었습니다. 누가요? 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아들 박영수 씨입니다.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철수의 아들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니요. 조카 영수는 평소에 순수해 보였는데 그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로 만든 도장으로 유 원장에 찍었다는 말인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사무소 앞 상가의 보안 카메라에 박영수 씨가 도장을 찾으러 온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최성민은 동사무소 앞 상가 사장에게 부탁해서 그날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박영수가 나타나서 도장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유 원장 위조입니다. 최성민이 단언했습니다. 미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혈육인 오빠가 그리고 조카까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성민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자가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최성민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 오빠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뜻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미자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성민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교수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미자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미자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성민과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한 미자는 마침내 법원에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오빠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우리를 고발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고 싶어서요. 미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이 뭐가 있어? 유 원장이 다 있잖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신 날에 어떻게 유 원장을 쓰셨겠어요?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전화 너머로 철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모이자.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이야기하자. 그 주말 아버지의 묘가 있는 추모공원에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국화꽃이 놓인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진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철수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미자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내가 정말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는 거야? 진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떨리지만 분명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야, 아버지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내가 어머니 돌봐주고 아버지도 돌봐주고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땅 내 이름으로 남겨야겠다. 녹음이 끝나자 묘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고 철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연히 녹음된 거예요.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자가 어머니의 병세 때문에 의사와 통화할 때 아버지가 옆에서 하신 말씀이 함께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돼? 공증이 있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미자는 차분하게 서류철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것도 보세요. 유언장에 적힌 날짜에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어떻게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셨겠어요? 철수는 서류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 분실 신고된 기록이에요. 영수가 신고했더군요. 철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빠 아버지 명의로 새 도장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걸로 가짜 유언장에 찍으신 거고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놀라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설마 정말 그런 일을.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철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자와 진수는 철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큰오빠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자야, 잘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그만. 철수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왜 그러셨어요? 왜 저만 가족에서 빼려고 하셨어요?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유산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여긴 건지. 그게 가장 아팠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돈에 욕심이 났어.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했어. 진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일을. 그때 미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들, 이것도 보세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손수 쓰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쪽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자야, 너는 내 마지막 숨까지 지켜준 딸이다. 세상이 몰라도 아빠는 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그 메모를 본 형제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간병하던 미자에게 몰래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빠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나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영수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잘못했다. 철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수도 미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미안해. 형이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미자는 오빠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오빠들, 저는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속이지 말아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수도 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찬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지만 세 남매의 마음에는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치유의 시간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무덤에서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자수했고 조카 영수도 함께 출두했습니다. 미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수가 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들어가도 될까?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 들어오세요. 미자는 진수를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형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 미자는 진수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큰오빠가 결정한 일이니까.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나도 돈 욕심이 있었어. 아버지 유산만 받으면 우리 식당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진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고 아버지의 유산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님 돌보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정말 미안하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진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성민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검찰에서 유 원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 같아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미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철수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철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미자야, 면회 와줘서 고마워. 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빠 몸은 괜찮으세요? 미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깨달았지.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돈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어. 미자는 철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던 큰오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오빠, 영수는 어떻게 되나요? 미자가 조카 걱정을 했습니다. 영수는 선처될 것 같아. 철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철수가 미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자야, 재판에서 나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오빠? 내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구치소를 나온 미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다시 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미자야, 우리 둘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해. 진수의 아내도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의 아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자야, 형이 나오면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강의도 하고 있는데. 미자가 머뭇거렸습니다. 가끔이라도 좋아. 우리가 다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진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픈 일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미자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영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카는 많이 상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영수는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고모는 알고 있어. 앞으로 바르게 살면 돼. 미자는 영수를 위로했습니다. 고모,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께도 죄송하고. 영수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영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신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재판이 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가족들도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당일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최성민 변호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최성민이 격려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진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제308호 사건, 유언장 무효 확인의 소를 개정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에서 먼저 기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아버지 박만석 씨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어서 최성민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공증사무소 확인서, 도장 분실 신고 접수증, 그리고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차례로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유 원장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성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발언하십시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유 원장을 위조했고 동생 미자를 속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철수의 갑작스러운 자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동생 미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자는 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 한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마지막 상태를 증언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하셨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박 원장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유 원장을 가져온 분은 고인이 아니라 아들인 박철수 씨였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최성민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본 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고인 박만석 씨의 진짜 뜻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돌봐준 딸 미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을 위해 퇴정했습니다. 1시간 여의 기다림 후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 박미자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유 원장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선언합니다. 법정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박만석의 유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분배하되 원고가 부모님을 돌본 기여분을 인정하여 추가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내용을 읽었습니다. 특히 고인 소유의 전통 한옥과 토지는 원고 박미자에게 상속하며 나머지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미자는 최성민과 포옹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교수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최성민도 기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자 씨, 오늘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지킨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그냥 따라온 거죠. 가족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미자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철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수는 초범이고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수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정말 축하해. 이제 아버지도 마음 편히 계실 거야. 오빠,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아픈 과거는 묻어두고요. 미자가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오빠들과도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전통 한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북촌에 자리한 이 집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힘들게 장만하신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마당의 매화나무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교수님. 최성민이 집들이에 와서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 오빠들도 이 집 존재를 모르셨대. 미자는 마당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한옥의 안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자는 그 앞에서 차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아픔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자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 속에 담긴 가족의 의미와 효도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족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강의실의 학생들은 미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진수가 아내와 함께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요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집이 정말 예쁘게 변했네. 진수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빠, 자주 놀러 오세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니까 외로워요. 미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자야, 형이 다음 달에 출소한다고 하더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오빠 나오시면 같이 식사나 해요. 미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수는 미자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원망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너는 형에 대한 원망이 많았었는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원망을 품고 사는 건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출소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미자는 진수와 함께 철수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미자야. 철수는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미자는 철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미자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철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미자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출소 후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카 영수도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어요. 영수는 미자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바르게 자라는 모습이 고모는 가장 기뻐. 미자는 영수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한옥마당에 매화나무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마당을 쓸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유언장 소동,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는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완전한 가족이 된다. 미자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한옥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기와 지붕과 마당을 덮었습니다. 미자는 온돌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이 이제 정말 화목해졌어요. 미자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도 많이 변했고 영수도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그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진수와 철수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같이 저녁 먹자. 우리가 재료 사왔어.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왜 이렇게 갑자기?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동생이 보고 싶었어. 가족이잖아. 철수가 소박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언장 사본 있지? 진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서재에서 가짜 유언장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나쁜 기억은 모두 태워버리자. 철수가 말하며 유언장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무거운 과거를 태우고 새로운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철수가 동생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삼남매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